행정처분을 당하면 행정소송으로 불복한다. 오늘은 행정처분과 행정소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행정처분이라고 하면 언뜻 무관하게 느껴지기도 한데요. 하지만 현실에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가깝게는 운전면허 취소 이런 것부터 각종 영업정지 취소같이 일상생활에서 무수히 반복되는 게 행정처분입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이면 더 가까워진다고 볼 수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정처분을 당했을 때 내가 잘못했다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잘못이 없는 행정처분을 당했거나 잘못은 있더라도 그 처분이 너무 과하다 이렇게 하면 행정소송으로 이제 불복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처분은 항상 정확하다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이 많은데요. 의외로 허술한 점도 많기 때문에 어떤 행정처분을 당했더라도 내가 행정소송으로 한번 불복해 볼 수 있다라는 걸 알아두면 가끔씩 시정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일단 행정처분을 국가의 공권력 행사를 의미하기 때문에 행정소송이라는 건 그 공권력 행사가 정당한지를 사법부에서 한번 판단받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민사소송을 일반적으로 개인 간의 소송인데요. 민사소송과 매우 유사하게 돌아가긴 한데 행정소송 고유의 논리가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쪽 당사자는 개인이 아니라 행정청이 되는 거죠. 자, 일단 절차적으로 보면 행정처분은 사전통지서와 의견 제출 기회가 먼저 있습니다. 일단 국가에서 행정처분을 내릴 때는 절차상 사전통지서를 먼저 보내게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너네 가게에 조만간 70일의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사전통지서를 받은 당사자는 내가 의견을 한번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혹시라도 억울한 게 있는지 소명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의견 제출에도 불구하고 또는 의견을 제출하지 않아서 정식으로 처분이 내려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구제수단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구제수단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제 심사청구, 두 번째는 재심사청구, 세 번째는 이제 행정소송입니다. 이 3가지 중에서 행정소송이 가장 실효적이고 핵심적인 구제수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행정소송을 하기 전에 집행정지라는 걸 먼저 검토해야 됩니다. 집행정지라는 것은 민사소송에서 가압류나 가처분과 유사한 건데요. 본격적으로 소송을 하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데 그 사이에 처분이 집행돼 버리면 나중에 소송을 이겨도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소송하는 동안에 임시로 집행을 막아두는 것을 말 그대로 집행정지라고 합니다. 특히 영업정지같이 한번 집행돼 버리면 나중에 소송을 이겨도 별로 의미가 없는 경우에 이럴 때는 집행정지가 더욱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무상 영업정지에 대한 집행정지는 같은 이유 때문에 인용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집행정지 신청을 어떻게 하느냐? 먼저 집행정지 신청서를 법원에 접수를 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당연히 준수를 해야 하고요. 집행이 되기 전에 신속하게 접수를 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서에는 왜 우리가 본안 소송이 있는데도 미리 집행을 꼭 정지해야 하는지, 만약에 지금 집행을 정지하지 않으면 나중에 왜 의미가 없어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소명하는 게 필요한데요. 증거자료와 마찬가지 소명자료가 필요하고 여기에 맞는 사법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집행정지 신청서를 내면 법원에서 일반 소송하고 다르게 빠르게 신문기일을 잡아줍니다. 이 신문기일에는 우리가 집행정지 신청서와 소명자료를 검토하게 되고 당사자의 입장을 듣는 기회가 있습니다. 요건에 맞다면 집행정지가 이제 인용되는 거죠.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는 뜻은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오기까지 임시로 집행이 되진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집행정지가 요건에 안 맞춰서 각하되거나 기각이 되면 일단 집행이 된 상태에서 소송을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집행정지를 해놓고 소송은 또 어떻게 하느냐?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마찬가지로 1심, 2심, 3심을 거치게 되어 있는데요. 원고는 행정처분을 당한 개인이나 법인이 되겠죠. 피고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청이 됩니다. 이 피고의 행정처분이 절차적으로 적법한지, 정확한 법령에 따라 처분이 내려갔는지, 또는 근거는 있더라도 너무 과하지 않은지 이런 것들을 이제 법원에서 심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행정행위를 총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기속행위고 하나는 재량행위입니다. 행정청이 행정처분을 내릴 때 법령의 근거가 있더라도 거기에 맞게 어쩔 수 없이 내려야 되는 걸 기속행위라고 하고 약간의 융통성, 재량권이 있는 것을 재량행위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분류가 왜 의미가 있느냐 하면은 바로 이제 행정소송의 대응 전략과 관련돼 있기 때문인데요. 기속행위라면은 어차피 행정청이 재량은 없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에 맞게 처분이 됐는지 이 요건만 검토하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재량행위라면은 정확한 근거에 맞게 처분을 했더라도 이게 나에게 지나치게 과하지 않은지 이른바 재량권 일탈 남용을 과잉금지 원칙에 따라 한번 심사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행위가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에 따라서 행정소송의 전략도 달라진다. 이걸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부분은 이제 재량행위가 많기 때문에 재량권 일탈 남용, 이른바 비례의 원칙에 따라서 법원에서 심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행정소송의 절차랑 판결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행정소송은 민사소송처럼 양 당사자가 절차에 따라 증거를 내고 충분한 주장과 심리를 거쳤다면
1심 법원의 결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처분이 위법했다, 행정청이 잘못했다고 하면은 처분이 무효되거나 취소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고요. 처분이 정당했다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판결문이 표시가 되는 겁니다. 1심 법원에 대해서도 1심 판단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2심, 3심 판단을 한 번 더 거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은 민사소송과 유사하지만 당사자 한쪽이 행정청이라는 점이 다르고요. 나머지 국가 공권력에 대한 불복이라는 점이 성격상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실무상 민사소송은 사실관계 공방이 굉장히 많고 증인 신문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행정처분은 사실관계나 증인 공방보다는 법률 요건에 맞았느냐, 그 다음에 절차를 지켰느냐, 법률 공방으로 표현되는 쟁점이 좀 많습니다. 이 점이 민사소송하고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행정처분과 행정소송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은 행정처분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와 의견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리고 행정소송 전에 집행정지를 먼저 고려해봐야 된다. 그리고 행정행위가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기속행위인지 재량행위인지에 따라서 행정소송의 전략이 달라진다. 그 다음 민사소송과 다르게 법률 공방이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 민사소송처럼 1심, 2심, 3심에 따라 불복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소송을 이겼다면 원처분이 취소가 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이고, 소송에 졌다면 기존 처분이 유지가 된다. 이 점이 행정처분과 행정소송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